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과 김기훈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의 대증치료입니다. 대증치료란 시신경 척수염으로 신경 손상이 반복되면서 통증, 대소변 장애, 피로감, 우울감,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이 발생하고 이러한 증상을 치료, 조절하는 것을 대증치료라고 합니다. 대증치료는 사실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 등의 면역 치료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신경 척수염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신경통, 긴장성 연축 또는 근경직, 배뇨 배변 장애, 피로감, 수면 장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경통,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환자가 경험하게 되고 경추, 흉추부를 침범한 척수염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합선되듯이 척수염으로 감각신경의 흐름이 손상되게 되고 이는 감각 전달을 방해해서 신경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슴, 허리 부위에 통증, 저림, 화끈거림 증상이 발생하거나 때로는 간지러움, 가려움 양상으로 발현하기도 합니다. 발생 초기의 신경통은 스테로이드, 혈전 교환술 등의 급성기 치료로 일부 호전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장기적인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남게 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힘들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남게 되면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제 종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항경련제와 항우울제가 되겠습니다. 항경련제의 경우 프레가발린, 가바펜틴 이런 약제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항우울제 중에서는 둘록세틴 같은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제 사용으로 신경통은 보통 50% 이상 경감시킬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약제별로 졸음, 구역감,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사용 전에 주치의와 면밀한 상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은 긴장성 연축과 근경직이 되겠습니다. 우선 긴장성 연축, 토닉 스패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 3분의 1의 환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증상은 시신경 척수염에서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갑자기 통증과 함께 근육이 심하게 수축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팔다리가 굳으면서 의도하지 않은 손발 꼬임이 생기게 되고 동시에 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후유증이지만 다행히 카바마제핀과 같은 항경련제의 반응을 잘해 적극적인 약제 사용이 요구됩니다. 뇌척수 병변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상승하는 것을 근경직이라고 합니다. 환자분들의 절반 정도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팔다리가 뻣뻣하여 행동에 느려지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움직임 시 근육 긴장도가 순간적으로 상승해 행동 전환이라든지 빠른 움직임을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우선 적극적인 스트레칭,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약물 치료로는 경구 근이완제인 바클로펜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이완제 특성상 과도한 졸음을 유발하고 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운동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뇨, 배변 장애입니다. 배뇨 장애는 대다수의 환자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전에 배변, 배뇨 실수한 경험으로부터 오는 불안감이 있어 여행, 운동 제한을 줄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는 증상입니다. 양상은 초기에는 소변을 보기 어려운 요저류 증상으로 발현하였다가 이후에는 빈뇨, 급박뇨, 요실금 등 다양한 형태의 후유증으로 남게 됩니다. 비뇨기과에서 시행하게 되는 요역학 검사에서도 요저류와 요실금 양상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약제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뇨장애에 대한 비약물 치료로는 소변을 참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방광 재훈련, 수분 섭취 조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항문에 힘을 주는 것을 반복하는 등의 골반 바닥 근육 강화 훈련이 증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요실금과 요저류에 대한 약물을 따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실금에서는 과민한 방광 근육을 이완하기 위해 항무스카린제, 베타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 등을 사용을 하게 되고, 요저류 상태에 대해서는 방광 기능 회복까지 간헐적 청결 자가 도뇨를 시행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주로 사용하는 알파 차단제를 쓰기도 합니다. 요실금과 요저류가 함께 발생하거나 회복 과정에서 증상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변장애도 많은 환자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변실금보다는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이요법과 수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대변 유연제를 사용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피로감과 수면장애입니다. 피로감은 3분의 2가량의 환자에서 발생하고, 보통 6주 이상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무기력증이 지속될 때 피로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피로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빈혈, 심장질환, 갑상선 질환 등 내과적 문제를 우선 감별해야 하고, 사용 중에 약제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트레스, 수면 또는 불안장애가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찾게 됩니다. 다른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1차성 피로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로감의 원인이 있는 경우 내과적 질환, 수면, 불안장애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약제 부작용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약물 조절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른 원인이 없는 경우에 아만타딘, 모다피닐, 항우울제를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에 제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피로감에 대해서는 비약물적 접근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생활 습관, 시원하고 습도가 낮은 환경 등이 피로감 호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 우선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신경 척수염에서의 식이지침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식습관과 유사합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D와 같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과일, 야채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산, 과도한 설탕, 소금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식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흡연은 시신경 척수염에서 신경 손상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곧 나쁜 예후, 그리고 장애의 누적을 유발하게 됩니다. 만약 시신경 척수염 환자분들 중에서 흡연을 지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반드시 꼭 금연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의 대증치료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환우분들께서 후유증을 잘 관리하여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